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정부기관 분들께서도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의원이 계속 묻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물리면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질문을 계속 할 때는 답변하더라도 좀 답변은 좀 중지하셔서 답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너무 좀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또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딱 2분간 그러면 답변하세요. 먼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이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한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차관 한참 선배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전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재수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위원장님 저 허락해 주시면 당시 2015년도 당시에는 입법론상으로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자, 기사 단독 위헌 소지라더니 2년 전엔 구속 취소 즉시 항고 검찰이 했고요. 즉시 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 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팩트지? 네,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안 해요? 아닙니다. 즉시항고 한 사례들은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석방을 왜 했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삼으시는데 기존한 사례는 왜 즉시항고를 안 하냐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의사진행관 하세요. 우리 대행. 네. 의사진행관은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안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행 말이요. 대행이 심우정이요? 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치자 의사진행관을 그렇게 심우정이냐고? 바꾼 게 가장 저는 이제 대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봐요. 왜 대행이 왜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말이 빨라지고? 원래 말 빠른 거 몰라요? 원래 말 빠른 거 알지만 자, 경청해 주세요, 일단.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동일시라고 적절하지 않은 태도예요. 객관성을 좀 찾아요.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네. 자, 유상봉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자, 또 답변하는 시간을 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내가 아주 마음이 이제 무겁습니다. 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각종 말씀은 어차피 의원들이 자기 시간에 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께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질의를 하려면 위원장 시간을 받아서 질의하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중간에 말하고 싶으면은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게다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정부위원회 나온 사람에게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부위원들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빙자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차관. 네. 검찰부 법무청입니까? 법무부 검찰청입니까? 후자죠. 네. 답변하시죠. 네. 예,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외청. 검찰부 법무청 아니죠? 네. 법무청장처럼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이것은 이제 검찰이 들으세요.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마치 대변인도 부적절하지만 본변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 국민들에게 인식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부분은 제가 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국민이 하는 거죠. 위원장이 왜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단죄라고. 콩을 팥이라고 그러면 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자, 그 다음